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아직 다 식지 않은 보리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에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서 조용해진 집 안에서 라디오 소리 하나만을 배경 삼아 멍하니 앉아 계실 수도 있겠죠. 혹은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져서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리에 계시든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뭔가를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따라오시면서 1시간 동안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130년 전 미국의 한 철학자가 쓴 책 한 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으며, 무엇보다도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무겁고 외로운 것인지를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믿으려는 의지, 영어로는 The Will to Believe라고 합니다. 믿으려는 의지, 이 글자를 천천히 되씹어보면 이 제목 안에 얼마나 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겨우 믿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이 깎이고 너무 많이 실망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어떤 것에도 쉽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이 철학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1시간은 그 오래된 철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렵거나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곁에 앉아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듯이 오늘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디선가 가슴이 뻐근해지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건 억지로 만들어낸 감동이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 담긴 진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무언가와 맞닿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이 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그 한순간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꽤 중요한 닻이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믿고 살아오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믿음,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도 의미 있다는 믿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 내 차례가 온다는 믿음,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도시락 싸고 버스 2번 갈아타며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내일을 준비했던 나날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고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어느 날 문득 그 믿음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불안하고 자식한테 온 마음을 다 쏟았는데 정작 자식은 자기 삶이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고 내 차례가 오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차례라는 게 과연 오기는 오는 건지조차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50대, 60대라는 이 나이는 바로 그런 시기예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둘씩 깨닫게 되는 시기. 그리고 그 깨달음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퇴직을 하고 나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막상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야 할 회사도 없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자리도 없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나서 찾아오는 그 묘한 상실감. 그걸 딱히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말해봤자 뭔가 투정처럼 들릴까봐 그냥 혼자 사귀게 되는 그런 날들 말이죠. 자식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평생 달라지는 게 아니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예전과는 결이 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학교 성적 걱정,
좀 크고 나서는 취직 걱정, 이제는 결혼 걱정, 집 걱정, 아이 걱정까지 얹혀서 내 걱정은 저 뒤편으로 물러서고 자식 걱정이 삶의 앞줄을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슬프지 않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보다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게 어딘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송에서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싶은 건 그 마음 안에 혹시 이런 생각이 숨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다. 이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자식뿐이다.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은 이제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요. 그 생각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 책을 썼던 때가 1897년이었어요. 벌써 1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도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가 씨름했던 질문이 결국 이거거든요.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고 보장도 없는데 그래도 믿어도 되는가? 그 질문이 1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한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될 거라는 증거도 없고 내 노후가 괜찮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그래도 믿어도 되는 건지 그 질문이요. 제임스가 뭐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논리와 증거만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이성적인 척해도 결국 감정과 욕구와 경험과 두려움이 뒤엉킨 그 덩어리가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중요한 결정들을 되돌아보면 완벽하게 분석하고 계산해서 내린 결정이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뭔가 확실한 수치가 있어서 결정하셨나요?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새 일을 시작할 때 성공률이 보장되어서 하셨나요?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경제적 여건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했던 거잖아요. 뭔가 믿어지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랑 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냥 했던 거잖아요. 제임스는 그걸 나쁜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게 인간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라고 해요.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때로는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행동하고, 행동하니까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가 다시 믿음을 강화하는 그 순환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너무 많은 실망을 겪고 나서 그 믿음의 엔진이 꺼지기 시작할 때예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정작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은 아무도 들여다봐 주지 않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노후 걱정을 지워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할 때,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지를 보면서 이 몸이 앞으로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 그때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 그 막막함이 서서히 가슴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을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봐 아예 기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믿었다가 상처받느니 그냥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한 겹씩 닫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임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그 결정도 결국 당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정말로 아무것도 오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한 것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라는 말이에요.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적극적인 선택이었다는 말. 그 말이 왠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정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누군가의 위로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는 용기, 그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드려도 될까요? 제임스가 이 책을 쓸 때 사실 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몇 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던 시기, 심지어는 살아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던 시절을 보내고 나서 그가 스스로를 구해낸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증거도 없고 보장도 없지만 그냥 내 의지로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걸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가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그거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책의 모든 문장이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나이에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얼마나 확신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직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계세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시는 순간 많은 분들이 잠깐 머뭇거리실 것 같아요.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뭔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가슴이 한번 뭉클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머뭇거림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스가 말하는 진짜 믿음이란 아무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채로도 그래도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아직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 방향으로 가보겠다고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제임스가 말하는 믿으려는 의지의 핵심이거든요. 50대, 60대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낯설고 두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빠릿빠릿하지 않고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느냐는 시선도 있고 혹시 잘못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좁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러니 자꾸 미루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준비되면, 자식들이 좀 더 자리를 잡으면, 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하고요. 그런데 제임스가 이 책에서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선택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다음 기회가 오는 선택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뤄온 것,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간 곳, 누군가에게 꼭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하지 못한 말, 그런 것들이요. 제임스는 그 주저함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고 기다리는 동안 사실은 그 믿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완벽한 준비의 순간은 영영 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50년 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사실 더 잘 아실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뭔가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임스가 말하는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지 마음의 방향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조금, 딱 그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나서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익숙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려다 보면 내 안에 굳어져 있던 것들이 삐걱대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 퇴직을 하고 나면 처음 몇 달은 그 여유로운 시간이 마냥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냐 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낯설고 불편한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 내 존재 이유를 일이 제공해줬는데 그 일이 사라지고 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 건지를 다시 찾아야 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거거든요.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빈집에 남겨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아이가 밥을 먹어야 하니까 밥을 하고,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니까 아침을 차리고, 아이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누군가의 일과가 내 하루를 구조화해줬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내 하루를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게 이렇게 막막한 거구나 하는 걸 비로소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바로 이 낯설고 불편한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혼란이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지려고 한다는 신호거든요. 불편함이란 게 익숙했던 것과 새로운 것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찰이잖아요. 그 마찰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임스가 이 책에서 인상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 어쩌면 이게 맞을 수도 있다는 전류가 흐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처음부터 가능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내 안에서 아무런 울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아직 전류가 흐르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바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이 자꾸 올라오는 것, 그런 것들이요.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아직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뭔가를 찾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미 다 포기한 사람은 라디오를 켜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아직 뭔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믿으며 살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도 겪었고, 그러면서 때로는 믿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보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가에 앉아 물을 보던 날이 있었지. 아직 이름도 없던 꿈을 가슴에 품고서 그 시절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손엔 세월의 마디만 굳어졌네. 자식들 뒷모습이 멀어져 가던 그 역에서
나도 모르게 흘린 눈물 닦지도 못했었지. 잘 살아라 그 말 하나 가슴 속에 묻어두고 빈 플랫폼에 혼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네. 그래도 봄은 오더라. 눈 속에서도 오더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봄처럼 또 오더라. 나의 이 삶이 들리지 않았다고 첫 꽃잎 하나가 속삭이는 것 같아. 자식들 뒷모습이 멀어져 가던 그 역에서 나도 모르게 흘린 눈물 닦지도 못했었지. 잘 살아라 그 말 하나 가슴 속에 묻어두고 빈 플랫폼에 혼자 서서 한참을 서 그래도 봄은 오더라. 눈 속에서도 오더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봄처럼 또 오더라. 나의 이 삶이 들리지 않았다고 첫 꽃잎 하나가 속삭이는 것 같아. 어떠셨나요? 혹시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이 조용히 움직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감각을 잠시 붙들어 두세요. 그 감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예요. 두 번째 음악까지 잠시 듣고 나서 후반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새벽에도 당신은 그래도 일어나 밥을 지었잖아요. 울면서도 웃으면서 하루를 견뎠잖아요. 그 무게를 나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들 손에 잡힐 듯 달아나는 내일의 이름들. 그래도 당신은 오늘도 문을 열었잖아요. 그 문 너머 빛이 있다 나는 믿어요. 손
다시 돌아오셨군요. 앞에서 우리는 꽤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평생 믿으며 살아왔던 것들이 어느 날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낯선 감각,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뭔가 살아있는 것을 품고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버텨야 한다는 것,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말들은 사실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실제로 그 믿음이 삶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다시 쓰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가족이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내가 해낸 일들이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지금껏 지켜온 신념이나 방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잠깐 머뭇거리신 다음에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머뭇거림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 혹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존재를 잊어버렸던 것들, 그걸 다시 알아보는 과정이 사실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여러분, 살면서 언제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한테 밥을 해줬는데 맛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혼자 끙끙대던 일을 마침내 해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뿌듯했던 어떤 순간, 혹은 아주 오랜만에 혼자 걷던 길에서 발견한 작은 꽃 한 송이에 마음이 멈췄던 그 순간, 그런 것들이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자기 자신이었던 순간들이에요.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추상적인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경험 속에 있다고요. 내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반응할 때 내 심장이 먼저 알아차리는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평생 남들의 필요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찾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떤 날 아침에 유독 밥이 맛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게 뭔지를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났을 때 유독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이 어느 순간 훌쩍 지나가 있었다면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메모해 두세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순간들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엄청난 깨달음이 번개처럼 내리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침에 문득 오늘 하루가 왠지 다르게 느껴진다든가,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다든가, 그런 아주 작고 조용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달라짐이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용기 있게 내려놓는 과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불편한 말을 하나 합니다.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틀렸을 때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너무 가혹한 말처럼 들려요. 특히 지금 이 나이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뭘 더 감수하라는 거냐고, 이미 충분히 다 내어줬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말하는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건
오히려 반대 방향에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살며시 놓아드려야 할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내어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도 괜찮다고 믿으려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기희생의 방식을 살며시 내려놓아야 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 그게 용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분들이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게 용기예요. 아니면 평생 굉장히 강인하게 남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힘들다고, 외롭다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좀처럼 입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요. 그 단단한 껍데기를 내려놓는 것, 그게 용기예요.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걸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요. 안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손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너무 안전하게만 살려고 했던 건 아닌지, 상처받을까봐 너무 일찍 마음을 닫아버린 건 아닌지, 실망할까봐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왔던 건 아닌지, 그 질문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도 괜찮다는 믿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약한 게 아니라는 믿음, 힘들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믿음,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들을 하나씩 선택하는 것, 그게 제임스가 말하는 진짜 용기를 내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여정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뭔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지만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건 가슴이 뻐근해지는 경험이거든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온몸이 저항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저항을 가로질러 가는 것, 그게 이 여정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로 이제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되신 분 계세요? 젊었을 때는 거울 앞에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봤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거울을 보는 게 좀 무거운 일이 되어버린 분들이요. 그 무거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늙어가는 얼굴에 대한 낯섦도 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남겼나 하는 자문도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버텨야 하나 하는 피로감도 있고요. 그 순간 거울 앞에 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 얼굴이 사실 굉장히 용감한 얼굴이라고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낸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지금의 당신이 사실은 처음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진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건 그 단단함을 다시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와 무관하게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존중을 스스로에게 돌려주는 것, 그거예요. 자식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통장 잔고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 그 사실은 그 어떤 외부 평가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이요. 제임스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진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증명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삶 안에서 얼마나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실제로 내 삶을 더 살아볼 만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믿음은 이미 충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고생했다고 한번 말해주는 것도 그 시작이에요. 오랫동안 혼자 속으로만 사겨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그 시작이에요.
혹은 오래전에 덮어두었던 취미를 아주 조금이라도 다시 꺼내보는 것도 그 시작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자신에게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날이 와요. 자기 자신에게로 걸어가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에게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50년 넘게 굳어진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것, 그 방향성 자체가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과는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 그게 진짜 달라짐이에요. 제임스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결국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기를 기다리다가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증거 속에서도 믿기로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그냥 해보았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시작하신 분이 몇이나 계세요? 처음 직장을 다닐 때 모든 게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신 분이 몇이나 계세요? 다 모르는 채로 시작했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배우면서 해왔던 거잖아요. 그 방식이 사실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삶 안으로 들어오면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자식이 내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식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돼요. 통장 잔고가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살면 오늘 저녁에 잘 잤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 작은 시선의 이동이 사실은 엄청난 삶의 이동으로 이어집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삶이 의미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실제로 의미 있는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요. 반대로 이 삶이 이미 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나를 이끌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이 쌓여서 결국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이 그 이야기를 조금 바꿔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에서 나는 아직 뭔가 살아있는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요. 나는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 같다는 이야기에서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로요. 나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이야기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아직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중간에 지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대목에서 마음이 뭉클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부분은 나랑 좀 다른 것 같다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모든 반응이 다 맞아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각자의 삶으로 받아들이신 거니까요. 잠시 세 번째 음악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벽 4시 첫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에 어둠 속에 별 하나를 찾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웃지 마세요. 아직 내 가슴엔 꺼지지 않은 불씨 있어요. 쉬어가고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섰죠. 그 길이 맞는지조차 몰랐지만 걸어왔죠. 지금 이 자리 초라해 보여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다시 오늘 한 번만 더 믿어보려 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 발걸음 멈추지 않을게요. 남은 날들이 얼마니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다시 오늘 내 손을 잡아요. 같이 걸어요. 꽃은 항상 봄에만 피지 않더라고요. 설이 맞은 자리에서 더 진하게 피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지금 이 계절이 그거요. 다시 오늘 한 번만 더 믿어보려 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 발걸음 멈추지 않을게요. 남은 날들이 얼마든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다시 오늘 내 손을 잡아요. 같이 걸어요. 이 노래 한 곡이 오늘 여정의 마지막을 준비해 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설이 맞은 자리에서 더 진하게 피는 꽃처럼 가장 많이 버텨온 사람이 가장 깊이 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날들,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던 날도 있었지만 그 무게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혼자서 사귄 밤들이 겨울처럼 길었어도 기어이 봄이 왔듯이
당신이 살아낸 이 하루가 눈부시다는 걸 이제 와서 말해줄 수 있어.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 삶이 때로 서툴고 외로웠어도 그래도 살아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였을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한 시간은 130년 전 한 철학자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였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그의 책 믿으려는 의지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삶이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이 하루가 의미 있다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믿음에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이도 상관없고, 통장 잔고도 상관없고,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라디오를 끄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